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전날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또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28%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무려 1.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해도 미국 시장 대비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이쪽만 코스피 내에서는 빨간불이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대비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 또 조선, 철강, 대부분의 업종들이 파란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또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 업종들의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딱히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기관도 같이 매수에 동참하면서 3일 만에 다시 한번 양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특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20만원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알테오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한양행,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효성중공업, 에코프로,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에 밑에 꼬리가 달렸었다면 어제는 나스닥이 2% 가까운 폭락이 났었고, 그래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또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S&P 500 어제 1.3% 빠졌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빠졌고요. 반도체는 조금은 덜 빠졌지만 마찬가지로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는 오늘 1.6%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그나마 잘 선방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은 무려 2%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작년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달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덜 빠지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작년에 국내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고, 또 수출 기업들의 전방산업, 이런 것도 돌아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은 디커플링돼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돌아서야지만 국내 시장도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뉴스를 보면 오늘은 미국에서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렇게 된다면 국내 시장은 반사의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국내의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점점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고 조만간에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이틀 전에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났었고,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지금부터는 계속 반도체 관련주로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검토한다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범용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이 세 개의 기업이 거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검토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얼마나 시장에 많은 파급력이 미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한할 것이고 LNG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 공식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한을 하게 된다면 한 2주 뒤쯤에 그쯤에 국내를 방한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취임 초기라고 볼 수 있고, 또 LNG 수입국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정부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있죠. 이쪽이 가장 크게 시세를 분출했었고, 반대로 조금은 큰 종목들,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기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 기사로 주가를 또 띄울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하게만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 주가를 추적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단기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내 자산의 몇 퍼센트를 매수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한 번씩 깊이 빠졌을 때 그때를 활용해서 또 짧게 수익을 내면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재료 자체, 그 재료의 연속성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모두 공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고, 또 두 번째로 서울 보증보, 이거는 신규 상장주예요. 그리고 가장 깊이 빠지는 것은 삼성 SDI가 6%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던 목적을 보면 미국의 GM 있죠? 이 합작 법인에 투자하고, 또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시설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3%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 제가 유상증자를 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세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의 시설 투자였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빠지고 있지만 반대로 전고체 관련주들, 이쪽은 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은 제가 내용을 메모한 것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황화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필에너지도 보이죠? 이 종목은 전날이 710이었다면 오늘은 10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기보다는 2대 주주가 삼성 SDI로 올라와 있고, 어쨌든 삼성 SDI가 시설 투자를 했다는 것은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서 더 많은 캐파와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DI는 빠지고 있지만 관련주인 필에너지라든지 또 전고체 관련주, 이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차원지 관련 업종을 보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업황이 돌아섰을 때, 그때 이런 소식이 나왔다면 단기적인 악재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계절상으로 6월쯤이 되면 장마가 오잖아요. 그런데 장마 기간에 접했다고 해도 매일같이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은 정말 운이 좋게도 날씨가 굉장히 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맑은 날씨를 보면서 이제 장마가 끝났구나,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겠구나, 이제 날씨가 계속 맑겠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2차원지 관련주를 장마를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투자의 가장 1원칙은 그 종목에 대한 업황이 돌아섰을 때, 그때서 내가 어떤 특정 구간에 눌리면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꾸준히 매집해 나간다든지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소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섰던 것이 아닌 만큼 2차전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60일선과 굉장히 근접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알테오젠의 6%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코스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어제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대체적으로 신약 개발,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업종들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면 반도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의 주가가 또 떠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기본적으로 좋은 실적 베이스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수혜까지, 이것도 같이 하나의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전날에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스피가 21선을 돌파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